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등도형 총정리 네 번째 시간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 기출이 되는 그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무게중심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무게중심도 한 번 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관련된 성질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3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 개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개념이 꽤 간단한 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의 두 개와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련된 성질 두 개, 총 이 네 가지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두 개의 정의와 두 개의 성질, 이것만 좀 잘 체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무게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중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삼각형의 하나의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 A, 이 점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점 A의 대변은 마주보고 있는 변 BC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변 BC의 중점이 D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A와 D를 연결한 선분 AD를 바로 우리는 중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중선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선도 역시 3개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선들 3개를 모두 다 그어봤더니 그거기에 대한 교점이 하나로 모이게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3개의 중선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는 무게중심이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요 개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구나. 근데 그때 그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하나의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중선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무게중심에 대한 두 가지의 성질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삼각형의 무게중심 첫 번째 성질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점 G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중선을 2대 1의 비율로 내분하게 된다라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질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기억을 하고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 이 결과에 대한 증명 과정을 좀 잘 체크를 해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게 문제 풀이를 할 때 무게중심에 관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성질은 항상 쓰이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 F와 점 E가 각각 선분 AB와 AC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중점을 이렇게 한번 이어보게 되면 선분 FE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그 삼각형이 AFE 그리고 큰 삼각형 A, B, C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닮음이 될까요? 그렇죠. SAS 닮음이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점 F와 E가 각각의 선분의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 B가 1대 2의 비율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기 AE 대 AC의 길이 B도 1대 2의 비율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B가 일정하겠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 A가
여기서는 공통각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SAS 닮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하게 서문의 길이 B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FE 대 BC의 길이의 B도 1대 2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확인해 볼 삼각형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삼각형을 확인해 볼 거냐면요. FGE 여기 삼각형과 그 다음에 FGC 삼각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BGC, GFE 요거 두 개의 삼각형을 확인해 보면은 요것도 역시 우리는 AA 닮음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왜 AA 닮음이 되냐면 중점 연결 정리를 주는 거죠.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FE와 BC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것은 AA 닮음이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닮음이면은 닮음 B가 존재하겠고 그 닮음 B가 1대 2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그 닮은 B, 서문의 길이 B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2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고 여기도 역시 2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선이 이 점 G, 무게중심에 대해서 내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선분 AD도 G에 의해서 내분이 2대1로 내분이 된다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게중심 G에 의해서 세 개의 중선이 내분이 되는데 그 내분이 되는 비율이 2대1의 비율로 내분이 된다라고 우리는 마무리 지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무게중심 첫 번째 성질 잘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이할 때, 무게중심 문제를 풀이할 때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므로 좀 잘 체크해 두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네, 삼각형의 무게중심 두 번째 성질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중학교 문제풀이 과정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중선에 의해서 하나의 삼각형이 총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쪼개어지는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요런 성질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넓이가 모두 같을 뿐이지 합동은 아니라는 거, 무조건 합동인 것은 아니라는 거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넓이가 모두 다 똑같아지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삼각형을 우리는 6S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중선에 의해서 쪼개어지는 6개의 그 삼각형 넓이가 모두 다 S로서 마무리가 된다면 넓이가 모두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선분 AD가 중선이 되는데 이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 ABC가 어떻게 쪼개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BD와 CD를 각각 ABD 삼각형과 ACD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도 알아야 되지만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밑변을 각각 BD랑 CD라고 봤을 때 높이는 어차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밑변의 길이도 점 D가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역시 BD와 CD의 길이는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ABC의 넓이를 6S라고 뒀고 ABD, ACD의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동시에 높이도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을 겁니다. 즉 ABD와 ACD의 넓이가 각각 3S로 똑같아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 배웠던 무게중심 G에 의해서 중선이 2대1로 내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의 비율로서 이렇게 쪼개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볼 삼각형은 뭐냐면 A, B, G 여기 삼각형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G, B, D 여기 삼각형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B는 2대 1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높이는 역시 같아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넓이의 B, A, B, G 대 G, B, D의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 B 2대 1로 동일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A, B, D의 넓이가 3S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G, B, D의 넓이는 S가 되겠고 A, B, G의 넓이는 2S라고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됐을 때, 자, 점 F가 선분 AB의 중점이 됩니다. 그러면 AF 선분과 FB 선분은 각각 AFG, GFB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의 선분의 길이도 역시 같고 두 변을 밑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높이의 길이도 서로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AFG 삼각형과 BGF 삼각형 두 개의 넓이도 역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ABG의 넓이가 2S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분의 1, 즉 각각의 넓이가 S로 만들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 GDC의 넓이도 S가 되겠고 AGE, CGE의 넓이도 역시 S로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중선을 의해서 모두 다 만들어지는 6개의 사각형의 넓이가 모두 똑같아지도록 만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사실 무게중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대로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접적으로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개념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무게중심은 어떤 식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수학의 좀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해석기하학의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기하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도형을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관점,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좌표 평면 위에서 보게 되는 거고, 좌표 평면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을 좌표로서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게중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그 무게중심의 정확한 위치, 즉 좌표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 A, B, C에 대해서 좌표를 이렇게 각각 주게 되고, 그러면 A, B, C의 좌표를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 놨을 때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거든요. 결론만 보게 되면 사실 A, B, C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거기에 대한 증명 과정을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는 과정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그 결과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를 x1, y1, x2, y2,
x3, y3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는 각각 꼭지점 x좌표의 평균값, 그리고 이 무게중심의 y좌표는 각각 꼭지점의 y좌표들의 그 평균을 구해 놓은, 즉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보게 되면 각각의 x좌표, y좌표들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공식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증명 과정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증명 과정을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중선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점 C에 대해서 대변은 선분 AB가 되겠고, 그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CM이라고 하는 이 선분이 이 삼각형의 중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M의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A와 B의 딱 중간 지점, 중점이기 때문에 각각 X좌표와 Y좌표의 딱 그 중간 지점을 설정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의 좌표는 각각 요렇게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C의 좌표는 X3, Y3가 되겠고, M의 좌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그런데 점 G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CM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분점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분점에 대한 공식을 각각 한번 넣어 보게 되면 그 무게중심의 X좌표는 3분의 X1 플러스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리고 무게중심의 Y좌표는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선의 개념과 그 다음에 내분점의 좌표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어 있다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증명 과정도 전혀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물론 결과값을 잘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요. 증명 과정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는 다 끝이 났으니까 역시 기출문제,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3문제를 한번 풀이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를 들어봐야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스탑 해놓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꼭 비교해 보면서 풀어볼 수 있도록, 들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출문제의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8번 기출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짜리 문제인 만큼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조선 하나를 딱 그어주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보조선은 바로 A, G를 이렇게 이은 연장선, 이걸 이제 그어주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연장선과 선분 BC와 만나는 이 교점을 M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AM 선분은 삼각형 ABC의 중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CM의 길이도 바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6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게중심에 대한 첫 번째 성질, 무게중심 G는 세 개의 중선을 2대 1의 비율로 내분한다. 즉, 여기 비율이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G 대 GM의 길이비가 2대 1이라고 한다면
이 AG 대 AM의 길이비는 바로 2대 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GD 대 CM의 길이비도 역시 2대 3이 만들어질 겁니다. 평행선 사이의 길이에 비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여기서 CM의 길이가 6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3GD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6이 되겠고,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선분 GD는 4. 정답은 2번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2020학년도 29번 기출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역시 보조선을 잘 그어주게 되면 난이도가 훨씬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조선은 G와 Q를 연결한 이 중선을 역시 또 보조선으로서 그어 죽어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을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QD 대 GQ의 길이 B는 점 Q가 역시 이 삼각형 GCA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이렇게 2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점 G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등변 사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GD 대 GB의 길이 B가 1대 2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GD의 길이를 3의 비율로서 보게 된다면 GB의 길이 B는 6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즉 QD 대 QG 대 GB의 길이 B는 1대 2대 6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약분을 쭉 해가지고 보면 선분 GQ 대 선분 GB의 길이 B는 2대 6으로서 1대 3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점 A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이 선분 BC와 만나도록 연장선을 긋고 거기에 대한 교점을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점 H는 선분 BC의 중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점 G,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AH가 중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 되겠고, 그리고 얘가 이등변 사각형, ABC가 이등변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만들어질 겁니다. 역시 여기도 직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사각형, 여기 작은 여기 직각삼각형과 여기 GBH 여기 사각형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닮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각으로서 두 개의 각이 서로 같고 막곡지각으로서 또 역시 각이 크게 같기 때문에 두 개가 AA 닮음이라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A 닮음이면 닮은 B가 존재하겠고 그 닮은 B가 바로 이 1대 3이라고 말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BH의 길이는 3A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이때 GBH와 GCH는 SAS 합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CH의 길이도 대응되는 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3A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보면은 여기의 길이도 A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길이를 A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해줄 거냐? 여기의 길이를 H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역시 닮은 B가 1대 3이었기 때문에 GH의 길이는 3H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GH의 길이가 3H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AG의 길이는 역시 AG 대 GH의 길이 B가 2대 1이므로 AG의 길이는 6H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H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여기 길이는 5H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APQ 삼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a 곱하기 높이 5a. 그러니까 10ah가 바로, 아니죠, 5ah가 바로 32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시켜줬을 때 ah의 길이, 그 크기는 6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A, B, C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6a 곱하기 높이 3h 더하기 h 더하기 5h, 9h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7ah가 되겠고 27 곱하기 6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162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의 결론 정답은 162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9학년도 1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점 G가 직각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삼각형 GBD의 넓이가 1,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두 문제 풀이 형식과 비슷하게 무게중심 문제에서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면 그 보조선은 중선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중선을 좀 그어 주려고 하거든요. 중선은 어차피 3개고 그 3개를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문제는 점 C에서 점 G를 만나는 이러한 연장선을 그어주게 되고 이 교점을 AB와 만나는 이 교점을 M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C 대 MG의 길이 B는 2대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때 여기 GDC의 각도가 90도, ABC의 각도가 90도이므로 GD의 선분과 AB의 선분이 서로 평행할 거예요. 그죠?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CD 대 BD의 길이 B도 역시 2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GBD의 넓이가 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GBD 삼각형과 GDC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는 밑변의 길이 B가 1대 2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넓이의 B도 밑변의 그 길이 B처럼 1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GDC의 넓이는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GBC의 넓이는 삼각형 GBD의 넓이와 삼각형 GDC의 넓이의 합인 3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GBC의 삼각형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GBC 삼각형은 우리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세 개의 중선에 의해서 쪼개어지는, 만들어지는 6개의 그 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두가 다 넓이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중선에 의해서 쪼개어지는 6개의 삼각형들 중에서 이 두 개의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각형 GBC의 넓이에서 얼마를 곱해준? 3을 곱해준 값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3 곱하기 3이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9, 4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